다음은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호 아시아경제TV 논설위원과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치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이슈 분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자금 세탁 관련 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엊그제 끝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열린 제2차 G20 정상회담에서는요, 금융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상들이 밝힌 선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금융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잠재적으로 계속 혜택이 실현되고 있는데, 동시에 관련된 위험 요소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 자금 세탁 기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필요한 또 경우에는 다른 대응책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금 세탁과 테러 방지 자금 조달 이외에도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른 대응책도 만들 것이라는 게 합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지다컴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이런 선언문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자국 내 규제 사항도 있겠지만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내년 6월 G20을 주최하는 일본이 주도해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내년 6월에는 G20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합니다. 내년에는 탈세 방지 리포트를 G20 회의에서 만들고요. 2020년에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규제 방안 마련에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규제안 마련을 하자는 데까지가 합의가 된 상태고, 아직 규제안 마련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는 계속될 수 있어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일본에서 ICO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겠다라는 법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 재무성은 자국민들의 투자 보호를 위해서 ICO 규제를 도입하면서 여기에다가 내년 1월부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허위 ICO가 많은 것을 고려해서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 한도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개인 투자 한도를 정할지는 아직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신규 암호화폐 발행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것을 완전 의무화시켜서 어떤 기업이든지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재무성의 의견인데요. 현재 발행자가 존재하는 암호화폐, 또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화폐, 또 수익 배분 의무가 있는 암호화폐로 분류를 해서 수익 배분이 없는 화폐는 정산 관련 규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존재하거나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죠. 근데 수익 배분 의무가 있는 화폐죠. 이 화폐는 투자로 분류해서 증권으로 분류해서 엄격하게 규제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슈 분석에서는 일본에서 1억엔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개인 정보자의 투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재무성이 통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개인 소득 정보 파악에 이어서 이런 조치로서요. 중요한 거지만 철저한 투자자 보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셜 인플루언서의 ICO 홍보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인플루언서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확실하게 했고, ICO에 있어 홍보 대가가 있다. 따라서 토큰에 대해서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투자 조언은 회의적이다라고 의견을 하면서요. 유명인들의 홍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ICO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유명 복서 메이위더 주니어와 뮤지션 DJ 칼리드를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기소한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특정 ICO를 언급하면서 홍보를 했다는데 이분들이 홍보로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서 기소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또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가끔 보면 블로거들이 홍보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비슷하다고 현재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유명인이 대가를 받고 공개적으로 ICO를 홍보할 때는 증권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고요.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의 자제 요청과 이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상황을 보인 거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는요. 내년 4월에서 4월 평양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자면 내년 4월 22일에서 23일 평양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컨퍼런스를 열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친북단체 조선우호협회가 주최를 한다고 하고요. 이미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이스라엘의 국적자와 기자는 참가가 불가능한데요. 또 미국인도 여행금지 국가로 현재 북한이 분류돼 있어 참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관광 일정 포함해서 약 3,300유로를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북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북한은 해킹 등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슈로 삼아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이슈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